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국내 시장 오늘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양지수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세 속에 2% 넘게 빠졌고요. 반면 코스피는 1% 가까이 오르면서 2,500선 지켜냈습니다. 또 이번 주는 FOMC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잇따라 나올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변동성 미리 대비해 보셔야 될 텐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략 미리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이어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바로 수익률인데요.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상승률 탑5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DIT입니다. 최고가 기준 10% 가까이 오르면서 5위 기록했고요. 이어서는 V원텍 13% 넘게 상승세 보이며 4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3위는 1월 12일에 언급해 주신 PMT인데요. 20.27% 오름세 보여졌습니다. 이어서는 키다리 스튜디오 매수가 6,080원 기준 26% 넘게 상승하며 2위에 랭크했고요. 대망의 1위는 알서푸트인데요. 최고가 기준 36% 가까이 강세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양시장 명암이 뚜렷하게 달랐습니다. 네. 또 테마적으로 살펴보면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성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여기 안에서 또 이 테마주 안에서 또 나뉘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주는 하락 전환한 반면에 흑연, 그래핀 관련주는 강한 상승세 보여줬거든요. 전문가님,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건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로 흑연 관련된 이슈는 지난주에 이미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는데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초전도체, 맥신, 양자 물질 다음에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냈었던 테마가 흑연 테마였습니다. 그때는 중국의 규제로 인해서 흑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갔었던 거 모두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흑연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는가? 제가 봤을 때는 어림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흑연 관련주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방금 전에 질문 주셨던 게 하나가 또 있죠. 바로 그래핀 관련주. 그래핀 관련주는 이미 5년도 더 전부터 그래핀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항상 주가가 반짝 떴다가 모든 상승을 다 토해내는 역할을 하면서 그래핀 관련주가 나오면 믿고 거른다라는 내용들이 나올 정도로 그래핀 관련주는 투자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2,502.37포인트를 넘어가는 윗꼬리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종가는 넘어가지 못했죠. 지금 보시면 2,500.6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뚜렷합니다. 2,502.37포인트를 넘어간 순간부터 5거래일 동안 2,502.37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아야 이때와 마찬가지겠죠.
이탈하지 않아야 코스피는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첫 번째로 달라진 부분은 오늘 갭을 띄운 것까지는 같았습니다. 같았는데 847.37포인트를 넘어가지도 못했고 한 가지 더 HLB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간암 치료제가 FDA의 승인 허가를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을지 FDA의 허가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관련 테마로 엮여져 있는 종목이 HLB인데 HLB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제약바이오주죠. 그렇다면 주가가 내려갈 때 제약바이오주가 올라갔었던 시장 우리가 언제 맛봤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그렇죠? 그리고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지수가 올라갔지만 다시 바닥을 찍을 때 나왔었던 제약바이오주들의 개별적인 테마라면 이번에 HLB가 시동을 건 내용은 뭐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제약바이오주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 또한 나올 수 있는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코스닥 오늘 많이 내려왔지만 내려온 것과 더불어 상승하기 위한 도약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봤을 땐 코스닥은 충분히 2, 3거래일 정도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비만치료제 관련주까지 같이 보셔야만 한다는 설명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전문가님의 차트 위에 오색선 그려져 있는 거 확인하셨을까요? 이 오색선 있다면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서 수익의 극대화 만들어 보실 수 있는데요. 나는 매매 타점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색선 누구나 그려보실 수 있도록 이 수식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수식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5421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번호는요.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매수가는 29,000원이고요. 비중은 25%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샘 올트먼 방한 뒤에 AI 관련주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오늘 낙폭이 컸는데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한글과 네. 컴퓨터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글과 컴퓨터는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이죠. 19,46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19,460원이라면 신규 매수 자리로 너무나 좋을 텐데 한글과 컴퓨터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일본에 있는 문서 관련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AI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한 번 더 폭발적인 힘을 받아서 올라갔었는데 올라간 것에 대한 이슈는 이미 시장에서 재료의 소멸로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샘 알트만이 방한하면서부터 재료가 소멸됐고 거기에서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는데 한글과 컴퓨터는 거래 대금도 없이 주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안 짚고 넘어갈 수 없겠죠.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갔을 때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주가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늘도 역시나 0.4% 정도 하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29,0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온다면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내려간다면 19,460원에서 비중을 더 실으셔야 하는 종목인데 지금 이미 25%셔서 비중을 싣기가 어려우시죠?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 19,460원에서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올 때 29,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못 올라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지지가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익절을 하실 수 있다면 익절하면 좋겠지만 익절을 못한다 하더라도 해당 종목은 정리하셔야 되는 자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로 봤을 때에는 어느 자리까지 내려가고 어느 자리에서 지지가 될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입하신 자리에서부터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겠죠. 시간의 단일가에서라도 모든 물량을 다 손절하시고 다시 19,460원이 왔을 때 진입하시거나 아니면 19,460원까지 내려가는 거 모두 다 지켜보신 이후에 19,460원 딛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데드캣 바운스가 어디까지 올 수 있을지 바라보시면서 손절하시거나 익절하시는 방법을 저는 제시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 큰 폭으로 내려왔는데도 그로 인한 주가의 기술적 반등이 시간 외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건 AI 관련주들에 들어가 있는 수급의 량이 꽤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죠. 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수급 동향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외국계 합 그리고 기관까지 모두 다 매도 추세로 잡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한글과 컴퓨터의 주가는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뭐가 됩니까? 외국인들은 손절을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투자 방식이 어떻습니까? 주가가 내려왔다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진입을 해서 올라가는 끝점에서는 매도가 안 나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 하단과 상단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지만 하단에서 상승할 때 상단에서 하락할 때 그 사이를 익절 구간으로 잡아놓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는 1월 22일까지 큰 폭의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이 이제는 매도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19,460원에서는 지지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해당 종목은 지금 손절하시고 다시 잡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게 안 되신다면 19,460원을 디딘 날 주가가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19,460원을 이탈하는 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더 지켜보셔도 괜찮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까지 살펴봤습니다. 19,46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종목을 사도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의 수익이 나고 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의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바로 매매 타점의 차이인데요. 이 수식이 있으시다면 정확한 매수, 매도 자리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식 받아가셔서요. 수익의 극대화 만들어 보시고 행복한 수익으로 또 행복한 연휴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식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제가 노란톡방 입장 방법 찬찬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요.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도 해보시고 수식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삼성출판사입니다. 매수가는 23,000원이고요. 비중은 4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삼성출판사 저출산 관련주로 꼽히면서 강세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흐름이 좀 부진했습니다. 아무래도 손실 구간이셔서 매도 전략 잘 세워봐야 할 텐데요. 전문가님, 삼성출판사 어떻게 보실까요? 자,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건 이 종목을 진입하신 게 언제냐가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이때라면 진입 잘못하신 거고요. 여기까지 바라봤을 때 이 구간, 이 직전에서 매수하신 거라면 잘하신 겁니다. 왜? 지지가 됐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올까라는 기대심리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 빠졌습니까? 빠지기 시작한 게 2023년 중반을 지나서면서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에 지수까지 도와주지 않았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아, 올라가려는 준비를 하는구나라고 생각되게 하는 자리가 하나 있죠. 바로 어디냐? 이 자리입니다.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온다면 무엇을 뜻하는가? 시간만 투자할 수 있다면 그 자리를 넘기면서 주가를 폭발시킬 거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주는 종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가고 나서 29,000원에 진입을 하신 거라면 매우 잘못된 판단이 되겠죠. 왜입니까?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겁니다. 자,
해당 종목의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다가 첫 번째 상승 파동으로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다시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17,950원 우습게 깰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13,000원대까지도 열려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바닥을 찍고 다시 2차 상승이 나올 때부터가 진입 자리가 되는 종목인데 지금 저출산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 어떻습니까? 많이 못 가죠? 그런데 삼성출판사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 붙고 있지 않다.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붙고 있지 않다라는 건 이 종목은 자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가격을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 자리 19,990원입니다. 19,990원인데 또 안 보고 넘어갈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있죠. 시간의 단일가에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가? 마찬가지로 변동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출판사가 교재와 관련된 저출산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그래도 시가총액 정도보단 안 되더라도 절반 정도는 나와주는 게 좋은 기업이죠. 그런데 매출액은 500억 정도 유지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삼성출판사의 주가는 3천억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다. 다만 영업이익이 2022년과 2023년에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 가지 더 부채비율과 유보율을 바라봤을 때는 좋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면 삼성출판사를 23,000원에 진입한 기준으로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들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비중이 많으신 것은 문제가 되지만 주가의 위치로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들고 가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욕심은 버리시고요. 해당 종목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26,950원까지만 지켜보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26,950원까지 지켜볼 때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 감안해야 되느냐?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12,310원까지도 충분히 이탈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12,31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빠르게 주가가 2차 상승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12,310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바닥을 디디는 기간 3개월 그리고 첫 번째 상승 파동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왜? 이 자리에서 만들었었던 움직임은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왜입니까? 저점이 다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 상승 파동이 아닌 다시 시작되는 파동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간이 또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 3개월에 최소 3개월은 더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고점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또 3개월 이상이 걸리겠죠. 거기에 또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나 정부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2차 상승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1년 정도는 최소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과 그렇지 않으시다면 단기간에 빠르게 지수가 상승하면서 23,000원을 넘어갈 때 본전에서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옳은 판단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는 건 그 정도 가격 구간에서 아직까지 지지 저항이 끝나지 않았다. 꼬챙이가 끝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삼성출판사는 아직까지 1차 상승 파동이 끝난 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 다시 진입하시면 되죠. 어디에서? 17,950원 아래에서. 그러면 우리 어디까지 볼 수 있다? 26,950원까지 볼 수 있다. 왜? 마음 편하게 진입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수익권에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건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23,000원에서 진입하셔서 주가 끝까지 내려가서 손실 50% 이상 나온 가격에서 주가 올라와봤자 기대감이 없습니다. 아 이제 올라나 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전화 오시겠죠. 본전 넘어갔을 때 뭐라고 전화 오겠습니까? 전문가님 지금 이제 본전 왔는데 팔아야 될까요? 그럼 제가 그때도 드리는 말은 똑같을 거예요. 12,310원 저점은 안 깼네요. 그러면 이번에 2차 상승 파동입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26,950원까지. 반대로 저점을 이탈했다면 이번에는 본전까지만 와도 잘 온 겁니다. 그쯤 오면 무조건 익절하셔야 됩니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진입하셨고 어느 계획을 세우셨는지 전화 상담을 주셔야 더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출판사까지 살펴봤습니다. 17,950원에서 저점 매수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방법이 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 혹은 싸게 사서 비싸게 한번 팔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조건 검색기만 있으면 누구나 올라가는 종목 포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 조건 검색식 지금 바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조건 검색기가 있으면 내 HTS에 설정해 보시고요. 토르 기법, 메가 토르 기법으로 톡톡 튀는 종목들 꼭 잡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 선별 방법 너무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안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현대모백스. 네, 현대모백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3,6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네, 20%. 네, 비중이 적진 않은데 아무래도 손실 구간이어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현대모백스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수하신 게 언제쯤이세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게 현대 관련 로봇주로 해가지고 네. 물류 자동화 이런 것도 있고 삼성이나 뭐 LG는 다 나왔는데 현대도 뭐 로봇 관련주가 있겠나 싶어서 찾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기관들의 수급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죠. 네네. 그 말이 뭐가 되냐면 이 종목 올라가든 내려가든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로봇 관련주로서 어떻게 보면 흥행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3,600원이라는 가격이 그러면 적정한 가격인지만 알면 되잖아요, 우리가. 네네. 자, 제가 볼 때는 3,600원 잘 잡으셨어요. 어. 이 종목은 못 네. 가도 지금 요 자리 보이세요? 2021년에 3월 달에 만든 저점인데 4,050원이거든요. 네. 이 자리까지는 숨도 안 쉬고 단번에 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은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4,050원을 넘어가면 수익이 한 14% 정도 나오실 거예요. 네네.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4,050원을 넘어가서 부터 네.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매도 자리입니다. 4,560원이에요. 네. 4,560원인데 만에 하나 4,56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4,050원을 이탈하게 되면 4,000원까지 위협하겠죠. 네네. 그 자리에서는 모든 물량을 다 익절하셔야 되는 자리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투자하실 수 있는 기간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현대무백스를 내가 매수를 했잖아요. 한 달 전에. 네네. 지금부터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투자 기간을 얼마 정도 생각하시고 진입하신 거세요?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요. 6개월 정도? 네네. 그러면 4,560원까지 보시죠. 거기까지 봐야 됩니다. 네. 주가가 내려간다 해도 이 종목은 이미 3,600원이면 바닥 구간에서 진입하신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종목 많이 내려가봤자 3,000원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갈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퍼센트로 봤을 때는 20% 정도 손절 가격이시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3,600원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뚫고 올라가는 자리인 거예요. 네. 매출액이 지금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네. 네. 2024년에는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다 너무 좋다라고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현대무백스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뚜렷하게 보여진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두산로보틱스 이미 뭐 올해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하겠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과 관련돼서 주가를 올려보겠다. 시가총액도 코스닥 10위 안에도 들어갔었고요. 거기 또 뭐 있어요? 대동기업, 농기계 관련된 로봇 관련주 주가 올리겠습니다. 뭐 SPG 이런 종목들 뭐 우리는 뭐 감속기 관련돼서 로봇 관련 사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현대모빅스는 아직 없어요. 크게 현대만 주가를 맞았더라고. 어떤 말씀이세요?
현대만 말이 없어갖고 현대 거 그쵸. 찾다 보니까 예. 말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우리 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네. 근데 현대 무벡스는 뉴스만 나오면 왜? 다들 기다릴 거예요. 지금 뭐 로봇 관련주 뭐 뉴로메카부터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다 나왔는데 현대 네. 무벡스만 지금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뉴스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로봇 관련주는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있는데 현대 무벡스는 4,560원이 아니라 한 번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5,000원도 넘을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매집이 덜 끝나서 세력들의 매집이 덜 끝나서 뉴스를 안 내는 건지 아니면 현대 그룹에서 무언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점 구간에 잡으셨으니까 이 종목은 4,560원이 1차 익절, 분할 익절 가격이 되신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 가격 오기 전까지는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괜찮으실까요? 예, 그러니까 실적도 안 나오는 것들은 잘 올라가는데 얘는 실적도 나오는데 뭐 로봇주인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실적이 나와도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정도 되잖아요. 아. 근데 여기에서 4,560원까지 올라가 버리면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어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매출액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괜찮은데 영업이익이 뒷받침이 안 돼주고 있어요. 다른 로봇 관련주들보단 좋은데 왜냐면 다른 로봇 관련주들은 영업이익이 다 적자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속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빼고는 영업이익조차도 적자인데 현대 무벡스는 그 모든 게 다 안성맞춤이거든요. 심지어 부채비율 유보율만 봐도 좋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만 봐도 증가 추세란 말이에요. 물론 네. 2022년보다는 부족하지만 2023년에는 나쁘지 않았다. 그럼 2024년에 더 좋아질 텐데 그러면 차트 보겠죠? 자, 상장된 지 1169일째인데 2022년에 나왔었던 주가 위치 정도 머무르고 있다면 이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면 저 충분히 4,560원 기대해봐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괜찮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서 더 올라갈 때는 어디에서도 익절하셔도 되지만 만에 하나 주가가 4,000원을 이탈할 때는 모든 물량을 다 익절하시는 겁니다. 기다리지 뭐. 네, 기다리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이렇게 현대 무벡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주식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자료집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수년간 연구한 그 결과들이 모두 다 농축돼 있는데요. 이 자료집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누구에게나 공유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 기회 반드시 잡아보셔야겠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수식과 조건 검색식 그리고 자료집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H&B 디자인입니다. 매수가는 2,726원이고요. 비중은 무려 100%를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비중이 꽤나 많은데 네, 2차 전지 솔루션 연구개발 전문 기업이죠. 오늘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구간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네. 어떻게 보실까요? 아, 이게 좀 많이 위험하네요. 지금 네, 비중이 잡으시- 100%입니다. 지금 너무 높으신 종목이고 지금 주가가 하락 추세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2,726원이시잖아요. 자, 비중이 100%다. 일단 그러면 H&B 디자인이 저점이어야 되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H&B 디자인 하고 있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OTT도 있고요. 그리고 간편식도 있고요. 말씀해 주셨던 2차 전지도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매출액 100억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273억이면 이 정도면 비벼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낮으면요.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사냥꾼들이 먹잇감이 돼버려요. 세 번째, 영업이익이 지금 4년 연속 적자에 23년도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4분기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3년도 4분기가 과연 흑자로 전환됐을 것인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바라봤을 때 점점점 기업이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정말 다행인 건 완전 잠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채 비율 완전 잠식에 유보율이 없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봐야겠죠. 해당 기업 배당 수익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내용을 다 봤을 때 저점을 찍었었던 1,156원을 다시 이탈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것이 1차 상승 파동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1,156원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기다리실 수가 없을 거예요. 손실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근에 나왔던 주가의 동향으로 봤을 때 해당 종목은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기가 어려운 종목이라는 거죠. 왜? 수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 되느냐? 이 종목 지켜보는 투자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시가총액이 273억이면 말이죠. 큰 투자자 한 명이 들어와서 물량을 씹어버리면 해당 기업의 30%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가 되느냐? 투자자들 입장에서 장기 투자를 하려면 이 기업의 건전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건전하지도 않은 기업인데 큰손 형님들이 투자를 하기에 꺼려하는 종목군들에 해당되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3년 이상 영업이익 적자에 시가총액 500억도 안 되고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동전주는 아니라는 거. 그것 빼고는 지금 H&B 디자인이 남아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유상증자 있습니다. 유상증자인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 배정을 받는 투자자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종목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 종목은 지금 2,150원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손절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종목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이 2,325원입니다. 지금 점점 지수가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2,325원 위로 주가를 올려놓고 금요일 날 안 좋은 장인 거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325원 위로 주가 올려놓고 마감을 한다면 이 종목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지수를 따라서. 하지만 이번 주에 2,325원 위로 주가를 올려놓지 못한다면 이 종목은 손절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밖에 지금 들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요. 기다리셨을 때 원하는 자리까지 오지 않는다면 해당 종목 1,156원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내가 지금 손절하는 자리가 결코 낮은 자리가 아니라는 판단 드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B 디자인까지 살펴봤습니다. 광고는 2,325원인데요. 과연 이 금액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려면 기업의 건전성, 영업이익, 매출액 이런 것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이 자료집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혼자서 주식 매매 공부하시면서 내가 쌓아서 만든 이 결과들 여기 안에 모두 다 녹여 놓으셨다고 하니까요. 혼자서 주식 매매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자료집 지금 바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무료로 공유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자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HLB. 네, HLB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오늘 저기 들어갔는데 65,000원에. 네, 65,000원. 한 20%요? 네, 오늘 HLB 오후장 들어가면서 좀 빠졌어요. 네, 고민 많으시죠? 올라가다가 쫙 내려와가지고. 네, 고민 많으시죠? 네, 그래서 매일 시황 좀 알고 싶고, 한 일주일 정도 단위 시황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HLB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오늘 왜 매수하셨을까요? 그 합하고 해가지고 그 간암 치료제 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오늘 정도 들어가서 좀 저기 할까 했는데 너무 높은 갑자기- 자리라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그 생각은 했긴 했는데 네. 그래도 한 8만 원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고 어우, 8만 원 근처까지요? 기다리다가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자, 첫 번째로 내일 시황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예예예. 제약 바이오주들은 괜찮아요. HLB 또한 괜찮을 건데, 자, 첫 예. 번째로 보여드릴 건 바로 이제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동향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출해 물량이 얼마 없죠. 2만 5천 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매도한 물량이 지난주 금요일의 물량보다 작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세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보면 되겠죠. 시간의 단일가 올라가고 있으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 지금 예. 1.58%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64,100원 단인데 65,000원까지 접근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자,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65,200원이거든요. 예예. 그러면 HLB는 내일 65,200원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지 않으면 손절하시더라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일 65,200원을 넘어가면 저는 이 종목 예전에 그어놨던 선인데 75,000원 무조건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예. 8만 원까지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7만 5천 원은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종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 종가에서 65,200원 넘어가면 버틴다. 넘어가지 못한다면 약손절해서라도 이 종목은 잘라내는 게 맞다라는 설명 드려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상승이 빠르게 나왔죠. 예. 그러면 그만큼 눌렀다가 가든지 눌렀다가 더 누르고 오랫동안 머물렀다 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이 많이 움츠리고 있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HLB만 봤을 때는 간암 치료제 FDA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에 따라서 재료 소멸이 되겠죠. 네. 근데 그 소멸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그 매크로성 재료 일정을 보신 게 있으세요? 간암 치료제 FDA 승인이 언제 결정난다는 내용을 보시고 진입하신 걸까요? 5월 한 10 며칠로 알고 있는데. 한참 남았죠. 예예. 그러면 이번에는 못 올라가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HLB는 차라리 주가가 내려올 때 충분히 4만 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4만 450원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고점에서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일 시간에까지 갭이 뜬다라는 건 둘 중 하나겠죠. 조금밖에 안 떴지만 갭을 띄워놓고 윗골이 살짝 달아놓고 음봉으로 꽂아 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종가가 65,200원 위로 끝나지 않으면 무조건 손절하시고요. 4450원 오면 다시 잡으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괜찮으실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오늘 포착된 토르기법 종목입니다. 센코라는 종목이 토르기법 중 빨간색 선으로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포착이 됐는데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느냐, 바닥 구간에 있는데 이 종목 갈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들이 있으시죠?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가격인데 종가 매수하자마자 8%가 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포착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종목 혹은 토르기법 자료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옥석 가리기 하셔서 이런 종목 투자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LB 살펴봤습니다. 내일 종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장이 마감할 때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해 보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르기법으로 포착한 종목이 있다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토르기법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종목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올라가는 종목 어떻게 고를 수 있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조건 검색식 받아가시면 누구나 상승하는 종목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 조건 검색식 반드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언제든지 열려있는 거 아시죠? 언제든지 들어와 보시고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종목, 로켓 배송 종목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면역 항암제 관련주로 FDA로부터 대장암 항암제 임상 계획을 승인받으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네. 로켓 배송 종목 알려주시기 전에 오늘도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이 있으시다고요? 네, 있습니다. 자, HLB 판화진 설명을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HLB가 들어가는 순간 방금 전에 종목 상담을 했었던 내용과 연관 지으시면 됩니다. HLB 관련주의 주가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는 끝인 자리가 나왔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죠. 바이오 소재, 암 진단 키트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약 바이오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테마가 뭐뭐 있었습니까? 첫 번째, 유전자 가위. 두 번째, 비만 치료제. 세 번째, 암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죠. 항암 관련주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HLB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건 모두가 다 아실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이 종목을 진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소재 및 암 유전자 변이 진단 키트를 제조하고 있고요. 펩타이드 핵산을 올리고머를 전 세계 독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펩타이드 핵산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가십거리가 되는 내용들을 원하죠. 그런데 그 가십거리는 HLB가 제시를 했습니다. 간암치료제 신약을 미국 FDA에 허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내용 때문에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으나 지금 여기에서는 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지만 갑작스럽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재진입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입니다.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1차 상승 파동이 나온 이후에 2차 상승 파동이 나왔죠. 그런데 과거 시점에 저항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거래대금도 많이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올라가는 게 더 좋겠습니까? 더 올라가도 괜찮아요. 어디까지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올라갔다가 올라가만큼 내려온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매수 적기의 가격이 존재합니다. 그 자리에서 진입해서 우리는 뭘 보면 된다? 자, 1파, 2파, 3파, 4파가 나오면 우리는 4파에 진입해서 마지막 5파를 어디까지만 본다? 전고점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보지도 않는다. 욕심내지 않는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봐도 된다. 30% 정도의 수익을 맛볼 수 있다.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HLB 테라퓨틱스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똑같죠? 파란색 저항선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갑자기 내려가도 아니면 다시 더 올라가도 상관이 없지만 생명과학보다 더 괜찮은 자리가 존재합니다. 이 자리라면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인데 바로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까지 주가가 빠르게 내려오면 뭐가 됩니까? 빠르게 내려온 만큼 빠르게 기술적 반등이 절반 이상은 나온다. 우리는 그 수익만 만들면 되는데 자,
25% 정도입니다. 그 가격 구간도. 그렇기 때문에 HLB 관련주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 파나진 뭐가 나왔습니까? 메가토르 기법이 언제 나왔습니까? 10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나왔을 때 10월 말까지 지수가 하락하면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지 못해서 조금은 더 하락 추세가 이어졌지만, 자, 그 하락 추세가 끝나는 자리에서부터 바닥을 잡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상승이 나왔고 그 자리를 넘어가면서 2차 상승이 나왔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파나진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눌릴 수 있는 자리라는 건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큰 폭으로 눌렸기 때문에 HLB 관련주 중에 갭이 뜬다면 더 가장 많이 뜰 수 있는 종목이 파나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의 종가입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개별 종목으로 보실 게 아니죠. 왜? 테마가 형성됐지만 그 테마는 관련주들이 모두 다 장악했기 때문에 HLB의 주가가 제가 설명드렸던 파란색 저항선을 넘겨서 끝나지 못한다면 다른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내일이 상승의 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모두가 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PMT입니다. 오늘 상승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수익 구간에 도달한 종목인데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죠. 그런데 반도체 중에 웨이퍼 테스트 공정용 프로브 카드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카이스트 연구진과 멤스 활용 신개념 광 GPU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광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광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또 크게 올라갑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은 광전자였습니다. 통신과 관련된 6G 관련주로도 엮여 있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건 투명 TV, 마이크로 LED 광 센서 관련된 내용으로 광전자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국내 유일의 3D 램드 프로브 카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관련주들은 많이 있지만 관련주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PMT 같은 경우에는 단박에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많이 내려왔습니다. 몇 퍼센트나 됩니까? 10%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안 팝니다. 왜 팝니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올라갈 때 상승분만큼 뭐가 안 나왔습니까? 매도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MT는 아직도 살아있는 종목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내일은 6,910원 위에서 종가를 형성해야만 하며 내일 6,910원 위로 주가를 올려놓지 못한다면 PMT도 마찬가지로 익절 마지막 자리가 된다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가장 궁금하셨죠? 네 글자입니다. 바이오 면역 항암제입니다. 또 나오죠? 제가 보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테마 중에 가장 유력한 테마인데, 자, 난치성 암을 치료하기 위한 항암제를 주력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야겠죠. 자, 대장 항암제 후보 물질인 백투서팁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셔도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자, 그 가능성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주인데 바이넥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오늘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같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는데 기관은 오히려 주워 담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넥스는 내일도 갭을 띄우면서 오늘의 거래 대금을 넘기면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셀바이오텍은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어떤 수급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HLB 뭐 더 말씀드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해당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내일 65,200원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점에서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포착되고 나서 바이넥스와 더불어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면 이 종목 뭘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거래 대금이 직전에 터졌었던 만큼도 나오지 않고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건 이 친구 어디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이빨 빠진 구간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오늘 18%나 상승을 했지만 우리가 진입한 자리에서 본다면 이제 본전을 넘어서 수익 5% 이상 나온 자리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최소
50%의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놓치지 않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강력하게 탄력받아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히든 종목, FDA로부터 항암제 임상 계획을 승인받으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이어서 내 종목 고민과 종가 베팅 방법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수익과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